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많은 유형 중에서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의 발전은 있어도 인간의 인문학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롱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것도 인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이제 직업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능력이라는 부분도 사실상은 인문학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몸소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 그럼 모든 기업들이 성공하게요? 항상 망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관리 능력이냐? 장롱은 대기업도 가보고 또 중소기업도 가봤어요. 왜 사람들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종사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직접 좀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 장롱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신입사원이 이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소기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 물론 대기업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좋았다가 관리자 몇 명에 의해서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소기업이라는 말은 좀 삭제를 할게요. 이거는 좀 편향된 시선일 수 있으니까 그냥 통틀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 이걸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조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게 되면 발전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요건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전사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소속감이 없이 여기서 불러다 쓰고 저기서 불러다 쓰고 남들은 퇴근하는데 신입사원들은 퇴근을 안 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야간 수당 안 두면은 언론에 타겠죠? 옛날에는 야간 수당 안 주고 일 시킨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장롱도 하루에 16시간씩 받으면서요. 16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명절만 빼고 365일 나갔는데도 최저임금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에는 또 그 많은 사연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 언론에 안 타서 그렇지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인데 뭐 사연은 있죠. 하여튼 간에 요런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각지대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전사적이니 어쩌니 해서 끌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요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전사적이라는 것이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뭐겠어요? 부서에서 일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전사적이다 어쩌다 그러면서 다른 부서의 사람을 끌어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서는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가는 거예요.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요. 남한테 떠넘기는 기질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망하는 케이스의 이야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신입사원이 들어가면은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뭐 사수를 배정해 준다든가 팀을 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그거지. 네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해라. 뭘 신입사원이 알아서 합니까? 이제 사람의 유형에는요,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이제 관리자로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재죠. 하지만,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주일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마냥 방치시켜 놓고 이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고서 뭐를 시켜. 그러고선 개갈굼을 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길들이기. 첫 번째는 길들이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관리자 중에는 또는 그 팀원의 선배 중에는 얘가 크면 내가 잘린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또는 밑에 사람을 다루지 못하는, 그죠? 이게 관리자의 덕목이 안 되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격상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전사적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매번 남의 부서에 떠넘기는 그런 부류들, 그죠? 이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되고, 뭐 부사수를 길들이니 아니면 관리자의 성격상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등 하게 되면 고스란히 생산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뭐 몸소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라인을 타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적어요. 왜? 라인은 시간에 대해서 돌고 그 시간 내에 생산량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라인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생산하고 라인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조선소 같은 데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라인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동화 라인이. 이런 경우에는 생산성의 이 차이가 급격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에 자동화 라인에 의해서 돌아가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생산이 이루어지고 보조적으로 자동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매출은 어느 정도 좀 계속 안정적인데 이게 편차가 되게 많이 벌어진다든지, 상대적으로 동종업계에 비해서 이익 편차가 되게 낮게 형성이 된다든지 등등 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나 이런 거는 전자공시에 보면 다 나와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하는 겁니다. 장기 데이터를. 그렇게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를 서류상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걸 알겠죠. 계산 방식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해요. 알면서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50년 됐는데 50년치의 매출을 엑셀로 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딱 그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5만원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겠지. 이거 도둑놈들이야. 전자공시에서 다 제공해주는 건데 왜 이거를 돈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 자본주의의 생산성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기본 개념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생계를 포기한 건 아니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 공개되는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남들 대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자기는 노동의 대가를 투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이걸 하려면은 뭐 며칠, 몇 주일이 걸리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5만원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5만원 투자하고 이거를 돈 주고 사는 놈이 똑똑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버는 사람이 영화 500원짜리를 아까워갖고 불법 복제한 거 보러 다닌다. 그거 웃길 일이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보는 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냥 그 인터넷에서 그거 찾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릴 거 아니야, 찾으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그 하루 종일에 이 500원을 투자를 하고 영화를 보고 그 시간에 자기는 더 가치 있는 생산성을 찾는 게 더 똑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을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한테 매일 돈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매출액이 형성이 되는데도 적자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손해본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 구조조정을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리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구조조정은 되게 나쁜 짓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쨌든 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은 호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노동자인데 나는 그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딸 아들을 가진 부모가 여기 가서는 며느리 흉보고 저기 가서는 사위를 흉본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흉이라는 것은 보편적 흉이야. 그 대한민국 전체의 사위와 며느리를 욕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며느리 욕하면 맞아 그러고, 사위 욕하면 맞아 그러고, 그게 진실도 아닌데 이건 혈액형 놀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사람을 싸잡아가지고 소심하다 안 하다. 대한민국에 소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심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이나 이런 데서 소심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소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혈액형으로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이런 체계들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에서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업의 어떤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런 요소들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장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거죠. 우리 장롱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분석할 때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쓰고 그거를 또 이제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순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놓고 임의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주가는 실시간적으로 수도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분석하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석을 기피하고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뭐예요? 차트에다 줄 거 놓고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뭐 이탈하면은 손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냥 시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나는 중장기,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립식 형태로 매집을 한다든지 이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은 이 채널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롱도 중장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 채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요령이 생긴 거지. 오랜 이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건데 뭐냐면 전체적인 균형을 봐요. 그래서 균형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적자를 보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이제 생산 능력 등등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망하는 기업들 중에는 이런 관리 체계가 무너져서 망하는 기업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 회사는 망할 거야. 그렇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결국에 망하는 기업이 생기죠. 왜? 관리자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다 떠넘기고 심지어는 하루 만에 할 일을 막 이틀, 3일씩 해. 그러고서 위에다가는 일손이 부족하니 사람을 뽑아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야.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맞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기업이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골이 쌓이고 깊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의 방법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 잘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공시에 가시면은 이제 생산 능력이나 실제 생산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자 수, 직원 수,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추세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막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제자리거나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여기는 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가동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가동률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가동률이 안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재고를 쌓아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철강이라든지 기술력 신이 적으면서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긴 경우, 그런 경우는 이런 불황기 때에 생산을 해도 돼요. 물론 과잉 경쟁 체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또는 독과점 구조이거나 이런 경우는 해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어떤 기업들은요, 일도 없는데 왜 이제 외부에서 투자자라든지 등등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기계를 돌려요. 풀가동시켜요. 마치 자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인 것처럼. 그거 전부 다 손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들도 흔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요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